100여 년의 역사상으로 길게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이렇게 해왔지만 그 과정 사이사이의 주가를 보면 톱니바퀴처럼 오르내렸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는 시기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락장의 시기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당연한 구간이에요.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을 하락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락장, 특히 작년과 같이 이런 하락장들 누구든지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연중으로도 10% 이상씩 하락을 하면서 조정 구간에 접어드는 경우 아주 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가장 짧은 예로 보면 2달 전 이번 8, 9, 10월에도 보면 10% 이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한 달 동안에 다시 10% 이상 오르면서 완전히 만회를 했죠. 하물며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언젠가일진 그것 또한 당연히 모르죠. 그걸 알면은 정말 세계 1등 부자 될 것입니다. 몇 년 후에 하락장 온다. 몇 년 후에 상승장 온다. 언제가 꼭지다. 언젠가 바닥이다. 이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정말 내놓으라는 전문가도 모릅니다.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30% 이상의 이 큰 하락장, 약세장. 이때의 공포감, 스트레스, 두려움, 불안감,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는 감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험으로써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는 것이죠. 이런 주가의 하락에 의한 시련 모두 이겨낸 사람만 장기 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오늘은 오랜만에 5주 연속 상승세 피로감에 큰 폭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랜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5주 연속 상승세를 일단 멈췄습니다. 연준이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에 최근 몇 주간 이어진 상승세가 오늘은 멈췄어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기술주들이 특히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서 4.259%, 2년물 국채금리는 4.633%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지난주 연 고점 경신에 대한 부담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반도체 지수가 비교적 큰 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1일 12월 첫 거래일에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갔었죠. 11월 한 달간 3대 지수는 8에서 10% 이상 올라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 보면 심리적 주요 저항선 4,600을 바로 앞에 두고 차익 실현 매물의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도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36,000선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숨고르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가 가장 조금 떨어졌어요. 0.11% 하락, 아직 36,000 넘습니다. 36,204. S&P 500이 0.54% 하락해서 4,569, 4,588을 넘었었는데 다시 4,569로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이 0.84% 하락, 14,185.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1.2% 하락, 3,693입니다. 오늘 빅7, 매그니피센트 7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2.68%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 경영진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했다는 소식으로 엔비디아가 오늘 3% 가까이 급락을 하는 등의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68% 하락해서 455.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504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렇게 최고로 올라갔을 때 경영진들이 우리 돈으로 약 2,350억 원어치 매도했어요. 올 들어서 주가가 220% 정도 오른 시점에서 엔비디아의 경영진들이 주식을 대량 매각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경영진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지난달에 모두 37만 주, 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50억 원의 주식을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빅테크주들 중에 메타를 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명하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모기업이에요. 메타 플랫폼을 이끄는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가 2년 만에 자사주를 또 대거 매도했습니다. 이번 매각은 올해 들어서 메타 주가가 크게 오른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장의 눈길을 끄는 것입니다. 지난달 저커버그 CEO는 메타 주식을 총 68만 2천 주 매도를 했고 매각 금액은 총 1억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20억 정도에 달했습니다. 저커버그 CEO가 자사주를 이 주식을 내다 판 것은 지난 21년 11월 이후 2년 만입니다. 당시에는 아내 이름을 딴 자선단체예요. 체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10억 달러, 상당히 큰 금액이죠.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을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지난 2012년 메타 상장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던 작년 2022년을 제외하면은 최근 10년간 정기적으로 자사주를 처분을 해왔었습니다. 이번 매도 후에 저커버그는 메타 지분 13%를 보유 중이에요. 현재 그의 재산이 약 1,1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5조 중 상당 부분은 메타 주식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타는 지난해 실적 부진 탓에 주가가 90달러까지 떨어진 등의 빅테크주들 중에서 최악의 낙폭을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320달러까지 뛰면서 연중 주가 상승률이 빅테크주들 중에서 엔비디아의 현재 218% 1등입니다. 상승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157%의 상승률입니다. 그러면 11개월 동안에 157%, 2배 반의 상승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118% 상승, 그 다음에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52%, 또 시가총액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54% 상승한 것을 비교해보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의 올해 상승폭은 엄청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주식투자 실적 결과를 보면 연평균 2% 전후에 수수료를 지불을 하죠. 펀드 알고 계시죠? 내가 직접 ETF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회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을 합니다. 거기에 금액만 넣습니다. 매달 50만 원, 100만 원 금액을 넣으면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운용을 하게 되죠. 연평균 2% 전후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 투자하는 각종 펀드의 이 종류들은 극히 일부의 펀드만 시장의 대표적인 지수죠. S&P 500. 이 지수를 능가하는 수익률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능가하는 펀드와 또 개별 종목들도 보면 평균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펀드나 개별 종목들을 사전에 미리 알아서 식별을 해내고 미리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